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화요일 날 했던 강의에 이어서 2탄으로 회사 홈페이지, 아이맵 홈페이지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문의 시간에 입력 폼으로 문의를 받는 부분을 많이 여쭤봐 주셔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자인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Q&A 시간을 가지고 교육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폼으로 문의 받는 방법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들은 상단에 이렇게 입점 문의 같은 버튼이 같이 있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이 노출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미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버튼 클릭 시 이런 팝업 형태로 모달이 띄울 수도 있고요. 혹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예 새로운 메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입력이 가능하게끔도 구현이 가능해요. 첫 번째, 아예 페이지가 이동하는 방법은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시고 해당 메뉴 안에 입력폼 위젯을 연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메뉴를 추가해 주신 후에 버튼의 링크만 연동해 주시면요. 네, 버튼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모달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모달이란 이런 팝업 형태를 말합니다. 모달 메뉴에다 이 입력 폼을 추가하시고 요 가이드, 모달 창 띄우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연동만 해주시면 네,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디자인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디자인에 앞서서 우선 아이맵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맵 홈페이지를 갔을 때 상단에 가장 크게 슬로건이 노출되는 부분과 그리고 밑에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영상을 갤러리로 첨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난번에 함께 봤었고요. 오늘은 이 아래부터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여기 있는 아이맵에서 시작하는 브랜드 커머스라고 해서 우측에 텍스트가 있고 좌측에 텍스트가 있고 우측에 이미지가 있는 이런 형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아이맵 홈페이지 가셔서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하시면 사실 이 이미지가 따라서 움직이는 네, 이런 구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맵 홈페이지는 코드를 통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저희 디자인 모드랑은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로 스크롤했을 때 이미지가 움직이는 네, 이런 구현은 아쉽지만 기본 기능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최대한 기본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아이맵 홈페이지처럼 나는 코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코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하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은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 최대한 노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내 드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좌측에 글자가 있고 우측에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지를 마우스로 스크롤해서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가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되거나 혹은 여기 옆에 작은 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넘기는 이런 형태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이 테스트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지난번에 디자인했었던 홈페이지 메뉴로 이동을 해서 이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 밑에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위젯 요소를 넣으면 너무 붙어 보일 수가 있어서 여백을 주기 위해서 여백 위젯을 먼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는 아까 보셨던 이 아이맵에서 시작하는 브랜드 커머스라는 글귀를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텍스트는 더블 클릭하셔서 네,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맵에서 시작하는 브랜드 커머스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텍스트는 색깔을 변경하시거나 글꼴 크기도 원하시는 글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선 저는 글자를 넣었고요. 이 옆면에는
사진을 여러 개 넣고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갤러리 위젯을 활용을 해볼게요. 위젯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한 다음 갤러리 위젯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추가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정 위젯의 위 혹은 아랫부분에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줄에 우측 좌측으로 정렬을 하시려면 위젯을 추가하시고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갤러리 위젯을 텍스트 위젯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위젯 이동을 하실 때는 이동하고자 하는 위젯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지금처럼 검은색 선이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색 선 중에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 맞춰서 놓아주시면 네, 바로 이동이 됩니다. 제가 이동을 했더니 이 두 가지 위젯이 크기를 지금 5대5 비율로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갤러리 위젯을 조금 더 크게 디자인을 할 거라서 가운데에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갤러리 위젯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선 이미지를 조금 몇 장 업로드 해볼게요. 저는 이 아이맵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몇 개 따왔습니다. 갤러리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갤러리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미지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 기기에 있는 이미지 멀티 첨부가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한 3장 정도만 넣어볼게요. 갤러리를 넣었더니 크기가 조금 작고요. 대충 보았을 때 총 4개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줄 개수와 이미지 비율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신 후 갤러리 설정으로 가시면 옆에 디자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갤러리 자체의 디자인이나 한 줄 표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디자인은 슬라이드 되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갤러리로 먼저 바꿔볼게요. 한 줄 표시는 제가 이미지를 3개 넣었잖아요. 한 2개 정도로 우선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가로가 조금 더 긴 이미지 비율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이맥 홈페이지처럼 세로가 긴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 비율 또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와 같이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여기 이미지 비율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넣은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미지가 다 보이는 비율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버튼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 옆에 버튼, 옆에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버튼이 있고 이 아래에 동그랗게 또 하나 페이징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페이징 버튼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옵션 밑으로 내려가시면 페이징 버튼 체크 해제하시면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지는 제가 최초에 만든 디자인과 흡사하게 가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미지 밑에는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실제 아이맵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밑에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한번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로 가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갤러리 설정으로 가셔서 디자인 탭이 아닌 갤러리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하나씩 보이면서 밑에 이미지 제목과 이미지 설명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이미지 제목과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비슷하게 노출이 됩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제목 먼저 입력을 할 건데요. 참고로 이 제목과 설명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깔을 다르게 노출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입력하고 설정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완성되는 아름다운 사이트. 일단 하나의 이미지만 이렇게 제목과 설명을 입력해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텍스트 항목에 설명은 제목은 진한 검은색으로, 설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입력한 글자가 해당 이미지 밑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선이 있어서 선을 없애서 0픽셀로 설정을 해서 아예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교육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미지만 이렇게 제목과 설명을 넣었지만 여러분이 실제 디자인 하실 때는 다른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각각 이미지의 제목과 네, 설명을 넣으실 수 있고 동일하게 노출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 이어서 여기까지 한번 구현해봤으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드, 블로그 글을 노출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블로그 형태로 많이들 노출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용한 이런 갤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 위젯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위에서 갤러리 사용했으니 밑에서는 게시판 위젯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텍스트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 있는 피드로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시작해요. 이 글자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글자의 굵기나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네,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서 아까 똑같이 일단 한 60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다가 게시판 위젯을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게시판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서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게시판을 텍스트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을 추가했더니 아까 본 것과는 굉장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트 형태의 디자인도 가능하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썸네일이 크게 노출되는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된 위젯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게시판 설정으로 가셔서 옆에 있는 디자인 클릭하시면 스타일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밑에 그리드 게시판 중에 원하시는 게시판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미지, 아래에는 게시물 제목이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드 게시판 중에서도 이 두 번째 게시판 사용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을 추가했더니 제목뿐만이 아니라 글쓴이, 뭐 좋아요 수, 댓글 수 다 노출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추가 설정이 가능하세요. 아까 같은 디자인 창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해 주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한번 모두 체크를 해지해 볼게요. 모두 체크를 해지했더니 제가 원하는 구현이 되었어요. 썸네일, 이미지와 밑에 제목만 딱 노출이 되는 구현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설정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3개로 노출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4개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줄 표시 같은 경우 클릭하셔서 1개부터 12개까지 원하시는 줄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3개로 변경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조금 비슷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게시물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작성을 해두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은 사이트지만 이미 작성해둔 게시물을 또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막 게시판 추가했고 게시물이 없다라고 하시면 글쓰기를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디자인 모드에서도 아래 글쓰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디자인 모드에서는 글쓰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여기 게시하기 옆에 미리 보기 버튼 보이실까요? 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로 넘어가신 다음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실제 사이트에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글쓰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작성된 게시물이 있으니까 다른 게시판의 게시물을 불러올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신 후 게시판 설정으로 가시면요. 보이시면 연동 게시판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물을 작성하면 이게 사이트 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위젯이에요. 그렇다 보니 똑같은 게시물을 여러 사이트에 연동해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블로그라는 게시판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네, 블로그라는 게시판에 있던 글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불러와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판의 원본은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테스트 메뉴에 있어요. 즉, 지금 홈페이지와 테스트 메뉴에 두 개의 게시판이 있지만 사실상 같은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우스 우클릭해서 게시판 설정으로 가보시면 연동이 되면서 카테고리까지 자동으로 끌려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의 게시판이 있는데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글을 작성할 때 인사이트 카테고리에 글을 작성할 건지, 뭐 브랜드 인터뷰에 작성할 건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 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게시물 작성하실 때마다 뭐 증업 인사, 뭐 증업 신청인지, 가입 인사인지 카테고리 선택해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시판 위에 추가하시고 저처럼 카테고리까지 알맞게 연동을 하셨다면요. 이 카테고리를 메뉴처럼 또 노출이 가능해요. 이것도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메뉴 리스트 위젯을 추가해 주시고요. 해당 위젯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신 다음 지금은 메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메뉴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옆에 있는 페이지 내 위젯 카테고리 연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요. 여기 설명이 된 것과 같이 게시판의 카테고리가 연동이 됩니다. 네, 요렇게. 이 게시판 아까 인사이트, 브랜드 인터뷰, 팁스 같은 카테고리가 있었죠? 이 카테고리가 그대로 지금 메뉴처럼 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실제 제가 만약 인사이트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고 맨 위로 올라가면서 내렸을 때 이 인사이트에 해당되는 글만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 사실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밑에 보시면 구현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맵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카테고리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글만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형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쉽지만 이 부분이 지금 디자인 모드에서는 기본 기능으로는 조금 구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이맵 홈페이지처럼 코드를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저의 입장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카테고리를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페이지가 가장 위로 올라가 버리고 새로 고침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아예 상단에 있을 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상단에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더라도 사실 어차피 상단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큰 차이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버튼이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 회사의 새로운 소식,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일반 유저들이 글을 작성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글쓰기 버튼을 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뭐 소유자라든지 운영진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게시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게시판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권한이라고 해서 글 작성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처럼 소유자 혹은 선택 그룹 사용자로 해서 뭐 운영진 그룹이 있다면 운영진 그룹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글쓰기 버튼 같은 경우도 항상 표시가 아니라 권한이 있는 경우만 표시로 해주시면 소유자가 들어왔을 때만 버튼이 노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댓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는 회사 블로그인데 댓글은 못 달았으면 좋겠다. 그냥 고객님들이 와서 보고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 댓글 같은 경우도 이 위에 댓글 표시 부분에서 아예 댓글 사용 안 함으로 제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 홈페이지 만드신다면 꼭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더보기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 지난번에도 버튼 위젯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네. 일단 버튼 위젯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옆에 있는 메뉴 리스트 위젯과 한 줄에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튼 위젯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위젯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가장 끝으로 메뉴 리스트를 노출하고 싶었는데 메뉴 리스트가 너무 가운데로 와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죠. 이럴 때에는 이 버튼 위젯과 메뉴 리스트 위젯 사이에 여백 위젯을 추가하셔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백 위젯 추가하신 다음에 버튼 위젯과 메뉴 리스트 사이에 놓아주시고요. 여백 위젯과 메뉴 리스트 사이에 마우스를 놓고 여백 위젯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백 위젯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버튼과 메뉴 리스트가 양 끝으로 밀리고 이런 나열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위젯 같은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버튼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 버튼에 지금 중요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자 정의로 변경하시면요. 이 하나의 버튼에 한해서만 색깔 같은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배경색 보시면 약간 회색인 거 보이실 텐데요. 저도 동일하게 배경색을 살짝 회색 정도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버튼이 살짝 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라운딩이 없다 보니까 라운딩 설정에도 픽셀을 조금 늘려서 좀 부드러운 라운딩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크기마저도 나는 완전 다 커스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크기 부분도 사용자 정의로 변경을 하셔서 조금 더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디자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회사의 블로그를 더 많이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버튼 설정에 있는 이 링크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다 디자인하진 않았지만 우선 미리 만들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스토리 같은 메뉴로 이동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별도의 링크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스토리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 사이트 메뉴 중에 스토리로 이동이 되는 구현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난번에 했던 비주얼 섹션으로 배경 영상 넣고 위에 글자 입력하는 게 똑같아서 패스를 하고 이 밑에 부분 이어서 디자인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이런 박스 형태인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나는 좀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네모 박스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시는 방법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맵 사이트에 올릴 때는 그냥 이미지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기는 할 건데 무조건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편하신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백 위젯을 추가하고요. 텍스트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젯 추가하기 전에 한 가지 또 해야 할 게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은 배경이 검정색이죠. 아까까지는 배경이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검정색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섹션, 단락을 추가해야 됩니다. 섹션을 추가하실 때는 위젯 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섹션 추가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빈 섹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 이 부분을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텍스트 위젯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까와 동일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곳에 많은 브랜드가 선택하는 이유, 직접 경험하세요. 이렇게 넣어봤고요.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저 또한 똑같이 정렬을 가운데로 바꾸고
글자 크기를 키워서 볼드 처리까지 해서 강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요 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 박스 또한 텍스트 위젯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텍스트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우선 배경색을 가장 먼저 넣어주셔야 해요. 보시면 진한 녹색이죠. 요거랑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배경색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진한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면은 좀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라운딩이라고 해서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 8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텍스트지만 배경색이 들어가면서 마치 박스인 것처럼 네,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텍스트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런 구현은 텍스트만 입력해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디자인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이시는 표 삽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표를 우선 만들어 줍니다. 저는 한 두 칸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가 삽입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일단 텍스트를 입력을 할게요. 이용수. 우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똑같이 글자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80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글씨가 컸기 때문에 똑같이 글씨를 우선 키워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위젯 같은 경우에는 엔터, 즉 줄바꿈 구문하면 이렇게 마치 여백이 있는 것처럼 구현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적 사이트 이용수도 글자를 조금만 네,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 표현은 뭘 넣느냐? 요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지금처럼 표를 나눠서 넣으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표에 글자를 입력했다면 옆에 있는 표 칸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이 아이맵 로고 이미지로 오늘은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넣으신 다음에 지금 모서리 부분에 네모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줄여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정렬을 우선은 가장 오른쪽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표가 한 줄 가득 차 있어서 좀 다른 크기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우선 한 줄에 이렇게 두 줄로 만들고 계속 디자인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 위젯을 복사하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위젯 복사 클릭하시고 빈 공간에서 위젯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네, 자동으로 위젯 크기가 줄어들면서 아까와 조금 비슷한 구현이 되신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80만 시작하기 전에 이 표와 80만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백으로 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표를 사용했다면 이 마지막 표 줄을 살짝 안으로 이동해서 여백을 굉장히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표 테두리가 보이지 않게 표를 투명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표를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표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테두리 없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아래 여백이 조금 너무 없어서 저는 간편하게 그냥 엔터 한번 클릭해서 위아래로 한번 여백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백이 생기면서 조금 더 기존 이제 이 박스와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맵 로고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다면 힘들게 다시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린 것처럼 복사를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텍스트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색깔만 네, 갈색같이 뭐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까지 만약 수정을 한다면 어,
이런 식으로 살짝 변경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 끝에 테두리를 살짝 드래그해서 여백도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엔터 클릭하셔서 네, 밑에 줄로 내려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난 4칸까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여드린 방법처럼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위젯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정용님께서 이미지를 우측 하단으로 옮길 때는 엔터 치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에 이 정렬을 우측, 좌측 중에 원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줄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쳐서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은님께서 여백을 어떻게 넣으셨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여백을 넣지는 않았고요. 표를 삽입하시면 표 옆에 이 시작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거나 이 표 끝에 선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백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까지 오늘 구현을 해볼게요. 지금 아이맵과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 채널톡, 뭐 KCP, 에이스카운트 같은 회사들의 로고가 정말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구형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맵 가이드 중에 슬라이드 갤러리로 이미지 스크롤 효과 내기를 따라하시면 정말 그대로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참고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갤러리 위젯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전에는 모든 이미지를 같은 비율로 통일해서 제작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로고를 넣어서 할 건데 에이스 카운터는 세로로 큰 뭐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채널톡은 가로로 긴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이 갤러리 비율에 따라서 상하 좌우가 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갤러리는 갤러리당 이미지 비율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별로 비율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비율이 다른 이미지를 놓더라도 이 비율만큼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즉, 나머지 부분 다 잘리는 현상이 있어서요. 이미지를 제작하실 때부터 내가 어떤 비율로 올릴 건지, 어떤 비율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디자인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디자인하기 전에 네, 요거 배경색 블랙으로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디자인한 섹션이 있는데요. 섹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설정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배경색 부분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맵에서 색깔을 설정하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투명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도까지 함께 해주셔야 실제로 검은색이 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은색으로 변경하면서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서 잘 보이도록 디자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슬라이드 갤러리를 만들 건데요. 슬라이드 갤러리를 만들기 전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이맞게 함께하는 파트너 글자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꼴을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몰드 처리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갤러리 위젯을 만들 건데요. 저희 아까도 갤러리 위젯 썼었죠.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메뉴에 이미 제가 미리 네, 만들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시 한번 디자인하지 않고 이 갤러리를 그대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게시판 위젯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이 갤러리 같은 경우도 같은 사이트에 있다면 다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갤러리 이미지를 그대로 또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를 디자인했다면 또 힘들게 이미지를 다 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갤러리 설정 들어오시면 밑에 갤러리 연동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 갤러리를 클릭하면 네,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디자인하는 모습도 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 온 이미지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하나씩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은 예시로 4장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크기가 지금 크게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율을 아직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디자인으로 가셔서 네, 이 이미지 비율을 우선 제가 사용한 원본 이미지와 가장 가깝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비율을 변경했더니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알맞게 보이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테두리가 있어서요. 이 테두리를 제가 없애줄 거예요. 그 전에 일단 디자인을 먼저 슬라이드 디자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디자인으로 바꾼 후에 밑에 보시면 지금 이미지 효과라고 해서 선 두께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선색을 아예 투명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 두께를 아예 0픽셀로 변경해 주시면 네, 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슬라이드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형태는 아니죠. 이거는 이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를 내려보시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8과 0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그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디자인 탭으로 오시면 밑에 속도 조절하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전환 속도를 8, 대기 시간을 0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현이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가이드를 보면은 길이가 조금 길고 막 이미지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실제 제작하는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선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는 조금 비교적 비슷하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텍스트 하나하나들까지는 여러분이 텍스트 위주에 추가하시고 이동만 해주시면 더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교육에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추가해서 또 타이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스킵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하단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오늘 교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이맵 하단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하단과 커스텀 하단인데요. 이 기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맵이 정해준 템플릿이 있어서 이 템플릿 내에서 여러분이 글자 정도만 변경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필수 정보들을 꼭 노출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 주소라든지 뭐 사업자 번호 같은 것들이 되죠. 그래서 기본 하단을 쓰시더라도 이런 텍스트는 여러분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본 하단은 이 정해진 레이아웃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맵 홈페이지와 같은 하단을 만들 거면 기본 하단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커스텀 하단과 기본 하단을 좀 섞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커스텀 하단을 만들어 놨고요. 밑에는 사실 기본 하단입니다. 어떤 게 커스텀 하단이고 어떤 게 기본 하단인가요? 굉장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 위에 마우스를 우클릭했을 때 하단 설정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기본 하단이고요. 우클릭했는데 섹션 설정이 나온다? 이거는 특정 섹션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커스텀 하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라는 메뉴에 이렇게 하단 섹션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라는 메뉴 하나에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진짜 하단처럼 다른 페이지에도 모두 노출되고자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섹션 반복 버튼을 꼭 클릭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복 중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텍스트 위젯을 추가해서 칸을 나눈 다음에 하나씩 입력을 했는데요. 이 입력한 텍스트에 여러분이 링크를 삽입해서 클릭했을 때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 링크를 하나씩 삽입을 해주시면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맵 하단처럼 클릭을 했을 때 특정 메뉴,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이맵 하단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SNS 바로가기 버튼 같은 경우는요. 요거 이제 버튼 위젯으로 구현을 했는데 마우스 우클릭해서 버튼 설정으로 가시면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버튼 위젯을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버튼 설정 부분은요. 버튼 설정으로 오신 다음 위에 있는 버튼 추가를 하시면 하나의 버튼 위젯에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한 버튼 같은 경우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 부분 텍스트를 지우고요. 아이콘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아이콘은 저희 아이맵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소셜 브랜드로 간 다음에 이런 V 같은 거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 금방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고객님이 처음 디자인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버튼 하나 각각 위젯으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버튼 위젯을 추가하시고 버튼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디자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크기라든지 디자인 같은 부분 제가 다 사용자 정의로 바꿔서요. 텍스트 크기, 그리고 이 버튼 간의 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별도로 설정을 해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현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대로 구현해 주시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사실은 기본 하단이에요. 이 기본 하단은 제가 굳이 사용한 이유는 밑에 있는 이용 약관과 개인 처리 정보 방침 때문인데요. 기본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하단을 숨김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 표시 요소를 나머지를 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 이 약관과 정보 처리 방식만 체크해 주시면 지금처럼 하나의 요소만 보이게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로 링크를 걸고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 기본 하단과 커스텀 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기본 하단을 숨김 처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커스텀 하단 만들기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를 보시면 하단은 숨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기본 하단은 숨기고 내가 만든 커스텀 하단만 노출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하단을 동시에 사용해서 조금 편리하게 디자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 기본 하단을 숨김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메뉴 설정에 가신 다음 해당 메뉴 마우스 우클릭, 메뉴 설정 클릭하셨을 때 하단 숨김을 체크하시면 기본 하단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 하단 숨김을 체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요. 하나의 하단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확히는 커스텀 하단과 기본 하단을 같이 사용한 구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안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통 커스텀 하단 사용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맵 사이트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사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네, 멋진 디자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컨텐츠부터 하단 만드는 부분까지이고요.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